대선을 거치며 전북은 큰 꿈을 꿨습니다.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되리라.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높이고 전북 발전에 도약길을 막게 되리라. 전북 도민은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북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군산조선소는 폐쇄됐고 새만금과 잼버리 관련 핵심 SOC 예산은 삭감되고 농업 예산은 외면당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군산조선소. 대통령은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폐쇄됐습니다. 전북 제조업 매출의 4분의 1, 전북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니 전북 경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새만금 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감이 중요하다며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75% 삭감되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관련 6개 사업에 대해서 5,610억 예산 신청했지만 50% 이상인 3,000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세 번째, 세계 잼버리 대회. 대통령과 총리는 힘껏 돕겠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5만 명 참가자들이 이용할 길에 대한 SOC 사업 역시 3,000억 삭감됐습니다. 넷째, 농업 예산. 농업 부문은 0.04% 올랐습니다. 해양수산 부문은 아예 마이너스입니다. 만경평야가 서러워할 겁니다. 농업, 손 놓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 미완의 과제, 이 전북의 아픔, 국민의당이 풀어내겠습니다. 전북 퍼스트. 대선 첫 유세를 전북에서 시작한 그 마음으로 전북의 미래를 살리겠습니다. 전북 발전은 단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이 살아나야 환황해권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새만금 시대가 열려야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저와 국민의당의 신념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 도민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군산조선소 재가동, 정부의 결단 이끌어내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유조선 15척을 한국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 중 일부만이라도 군산조선소에 배정하면 재가동될 수 있습니다. 군산이 살고 전북이 삽니다. 정부의 결단 이끌어내겠습니다. 둘째, 새만금 시대의 비전을 지켜내겠습니다. 무능한 재정 설계 때문에 새만금 시대의 비전이 희생당해서는 안 됩니다. 잼버리 성공의 길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핵심 SOC 예산 국민의당이 지켜내겠습니다. 셋째, 농업의 활로를 열겠습니다. 농업은 전통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돼서 신산업으로 성장할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당,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서 관철시켰던 당입니다. 그 마음, 그 각오로 농업 예산 확충하고 지지부진한 상생협력기금 채워내는 길을 열겠습니다. 이미 국민의당의 노력은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SOC 예산 삭감이 뭐가 문제냐며 큰소리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제 총리께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따르겠다는 답까지 받아냈습니다. 전북 도민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치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구호가 아니라 결실로 전북 도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헌재소장 표결 이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가 금도를 넘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랬더니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의결을 두고 청와대는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청와대가 국회의 헌법상 권위를 흔드는 공격은 삼권 분립의 민주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입니다. 2013년에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레이저 빔을 쏘면서 비난했던 그 일이 떠오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권력의 민낯이자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 청와대가 신호를 보내니 민주당은 대야 강경투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에 한국당이 장외투쟁하더니 이제는 여당이 강경투쟁을 하겠다니 양극단의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여당 자신의 무능을 대결과 정쟁으로 덮으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분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결이 아니라 성찰과 변화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의 도를 넘은 국회 공격은 대통령께서 사과하십시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공론의 장에 오르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하시는 분, 5월 광주를 광주 사태라고 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토론회에 초청하는 과정에 개입된 분, 유신 찬양하고 잘 몰랐다는 분입니다. 급기야 어제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업체를 지자체 강소기업으로 뽑아 특혜를 준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런 분에게 혁신과 성장의 지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대한민국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인재들은 차고 넘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인재를 쓸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을 통해서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 봉사하는 공직을 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은 백지신탁 제도 대신에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관 퇴임 후 5년 또는 10년 동안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면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일을 자격도 없는 아무나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인재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